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집병입니다. 공황과 불안으로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결승점이 있는, 결국은 끝이 있는 목표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중간에 지쳐서 포기를 하겠지만 스스로를 믿고 끈기 있게 나아간다면 극복은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보듬으며 때론 지칠 땐 쉬기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극복은 힘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지교정훈련의 첫 강의인데요. 불안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발현되는데, 이러한 신체 증상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 염려까지 만들어서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강의는 불안할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신체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황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공황은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것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투쟁은 싸우다, 도피는 도망가다. 즉,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공황은 싸우고 도망가기 위해서 신체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공황장애는 무엇일까요? 공황장애는 이러한 투쟁 도피 반응이 전혀 위험하다고 인식되지 않고 인지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양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장소에서 신체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그러다 보면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최악을 생각하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 증상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신체 증상이 일어난 이유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습니다. 어떻죠? 굉장히 놀라겠죠. 겁을 먹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깡패와 싸우든지 도망을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신체 구조로 변형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신체의 효율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투쟁 도피 반응에 따른 신체화에 대한 이해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심장입니다. 사람 몸의 중심은 심장이라고 하죠. 먼저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는 혈류를 적재적소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자, 대근육 쪽으로 혈류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근육은 허벅지, 가슴, 어깨 등입니다. 큰 근육 쪽으로 혈류를 모은 이유는 유연성이 필요한 손과 발쪽은 혈류량을 줄여 이완을 시키고, 힘을 발생시키는 대근육에는 수축을 시켜서 순간적인 에너지를 최대로 내기 위함입니다. 즉, 효율적인 변화를 주기 위함이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손과 발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혈류들이 큰 근육으로 몰리기 때문이죠.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혈류의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 체온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순간적으로 열감을 느끼신 적이 있죠? 순간적으로 확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상체에 열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대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열감인데요. 자,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더울 때는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 더위에 우리를 적응시키죠. 그것과 같은 원리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열감이 일어나고, 그 열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과 발을 포함한 여러 곳에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몸에 열이 나니까 땀을 흘려서 그 열감이 느껴진 내 몸으로부터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효율적이죠. 자, 세 번째 신체 증상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부분이죠. 과호흡입니다. 과호흡.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자,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호흡을 평소보다 더 많이 끌어당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를 놀래거나 어떠한 잘못을 하고 도망갈 때 어떻죠? 엄청 빨리 뛰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달리다 멈추면 어때요? 호흡이 굉장히 가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내가 빠르게 도망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제대로 발생시켰고, 그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원인 호흡을 많이 끌어당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호흡 불편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과호흡도 그러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제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죠. 자,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 바로 위장장애입니다. 여기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깡패를 만났어요. 우리가 깡패를 빵을 먹으면서 싸울까요? 아니죠. 앞서 말했듯이 투쟁 도피 반응에서는 우리 몸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위기 상황에 위장 기능은 필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장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겠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용의적 흉통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장기화되면.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면 배탈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증상인데, 이 이유는 신체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긴장하게 되면 소변이 마렵게 하고요, 대변을 마렵게 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몸이 무거울수록 에너지원을 많이 쓰게 되겠죠. 이러한 자연스러운 증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야 불편감입니다. 자, 지금 깡패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평소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해야 하겠죠. 빠르게 변화되는 정보를 찾아야 하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보 습득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동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많은 빛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느끼는 것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진다거나 뿌옇게 느껴진다거나 환하게 보인다거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느끼는 시야 불편 역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여섯 번째, 목 막힘 증상과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 자, 긴장을 하게 되면 어깨 힘이 팍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깨와 연결된 뒷목 근육까지 함께 수축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목을 둘러싼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고요, 목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내가 앞쪽으로 마치 사탕을 삼킨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낌이 드는 것이지 막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건 역시 주변 근육 긴장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근육을 풀어주고 천천히 말해보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불안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불안에서 겪는 신체 증상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